다음은 뛰어난 통찰력과 실력으로 격앙 유록을 번역하고 출판하신 최종용 교장의 인사말과 책 소개가 있겠습니다. 주인공이신 최종용 저자님 앞으로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각지에서 오신 우리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큰 절 올리겠습니다. 제가 격앙유록을 하루 이틀 만에 1, 2년 만에 쓴 건 아니에요. 대학교 2학년 때에 약 70세 전후 되시는 이성만이라는 분이 저는 이제 한문을 전공했는데 오후 2~3시경에 두세 차례 이렇게 그 해석을 해주시는 걸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이제 PPT를 운영하면서 그럼 저자 당신은 누구냐? 저의 소개를 짧게 하고 그 다음에 남사고는 누군가? 남사고 생평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러면 남사고가 몇 년 전 사람이고 그분의 동시대에 프랑스의 대예언가 노스트라다무스랑 동시대입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1503년 출생이고 대한민국에서 조선 13대 명종 때 태어난 남사고라는 분은 1509년 출생해서 1571년까지 63년간을 살다 가신 분인데 그분이 남긴 글은 그 당시에도 그 이후도 정말로 세상을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정말 노스트라다무스는 사행을 썼지만 격앙남사 선생님은 정확하게 날짜와 연도를 정확히 맞췄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평생 100년을 살았는데 내가 70년을 살았는데 여기에 81세 되신 우리 시봉석 선배님은 홍성에서 지금 오셨습니다. 그런 정도로 그러면 내가 인생 100년 또는 150년, 120년 사는 그런 입장에서 그걸 말하자면 판단하는 것을 너무 가볍게 하지 말라는 것이 격앙유록이겠습니다. 그 부분도 잠깐 말씀드리고 우주의 말하자면 그 시공관념에 대해서 잠깐 어마어마한 상황 속에서 인생의 삶은 좀 더 변할 수 없다. 그런 차원의 입장에서 약간 설명, 그 다음에 이제 원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원문에 보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마지막에 보면 신군부, 전두환 등장, 무마사태, 그리고 김종필 정계에서 물러났다가 돌아오는 것, 그리고 삼천교육대, 그리고 전국에서 데모가 일어나는 것, 그리고 입조심하라, 군정, 창난, 군사와 정치가 어그러질 작자, 어려울 났자, 어그러지고 원났다. 부사단 병력, 노태우 병력을 불러서 정권에 성공했죠. 그래서 신군부 내용이 정확하게 써 있습니다. 그것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이거는 서울의 봄이 지금 1000년만 가까이 봤는데 그거는 있던 역사를 드라마식으로 영화를 만든 것이고 그야말로 격앙유록은 77년도에 국립중앙도서관 1496-4호에 봉인해서 있습니다. 이것을 저도 박사를 수료했지만 여기에 한문 선생님도 있고 박사도 있습니다. 여기 박사님 많습니다. 어느 누구도 국가안전기획부나 대통령실이나 누가 봐도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것이 바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신의 섭리 속에서 켈빈의 절대조문이 아니겠느냐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정확하게 예언을 맞은 그런 40년 동안을 지켜봤고 앞으로도 그러한 일이 있을 거라고 확신을 가진 입장에서 제가 이 책을 썼습니다. 그러면 책을 받으신 분은 정독을 해서 3번 정도 정확히 읽으신 다음에 저한테 의논을 하고 해야지 어설프게 제목만 보고 해서는 노사라고 생각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내린 소개는 일일이 다 하면 10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화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은 지금 선거철이라서 저한테 부탁을 하고 못 가라고 미안하다고 이렇게 하신 분들입니다. 한 분 한 분 전체가. 저는 충남 공주
출생인데 아까 예사는 직장입니다. 네. 제가 아산에서 이순신 역할을 극단에서 5번 했습니다. 3번째 줄에. 그 이순신이라는 그 감독하시는 분 박수를 쓰겠어요. 이건 계룡산입니다. 대전에서 넘어오다 보면 오른쪽이 장군불입니다. 이게 이제 막 저기 동학사 들어간 입구죠. 자, 왼쪽이 우리 집에서 바라보면 저 계룡산 앞에가 연천봉, 뒤가 상봉입니다. 마찬가지죠? 네, 이게 앞에가 연천봉. 우리 집이 이 앞이기 때문에 연천봉이 저 상봉보다 얕지만 이게 밑에서 보니까 높이 보입니다. 네, 문만 열면 계룡산에서 해가 뜨는 것을 제 공부하기가 40년, 30년 정확하게 매일 그 전기를 받은 것 같아요. 이것은 과연봉에서 대전 방향으로 찍은 겁니다. 저는 공주시 계룡면 유평리 443번지 신공이라는 마을에서 태어났고 여기에 동네 친구들이 5명이 와 있습니다. 네, 이거는 갑사, 제가 오른쪽에 국민학교 4학년 때인데 최명렬 형님도 있고 최봉수 누나도 있고 한데 우리 엄마 아버지는 지금 살아계시면 아버지가 111살, 엄마가 105살, 6살 차이고 우리 어머님이 16살 때 가마 타고 시집을 오셨어요. 그래서 중3 때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1년 만에 어머님까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세상에 보이는 게 없더라고요. 대통령 아니라 누구도 하나도 무섭게 하나도 떨리잖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고도 떨리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인생이 뭔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렇게만 떠나야 되는가, 이 우주는 끝이 있는가, 시간이 언제 출발했으면 어디까지 흘러가는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몇 번 읽었고, 그 다음에 불경, 그 다음에 공명서, 체지가, 육도삼약, 그 다음에 삼력대경 계속 읽다 보니까 이 경학력을 접하면서 모든 경전의 핵심이 연결되더라고요. 성철 스님은 불경에는 해박할지언정, 한정명 목사님은 말하자면 성경 쪽에는 해박할지언정 성경과 불경과 도덕경이 공통점이 있다는 것은 전 세계사적으로 다 한 명도 없습니다. 도덕경 32장에 천지상합 이가 감론하는 말이 성경 3000년 전 신명기 33장에 나오고 그것이 바로 불경에는 금강경, 열강경 아주 수없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을 발견하면서 뭔가 연결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만법 기일이요 공자님 말씀한 오도는 일이 관지라라고 하는 말에 부합되는 걸 저는 느꼈습니다. 자, 이거 고등학교 때 사진이고요. 이거는 왼쪽은 우리 제가 부모님 잃었으니까 처가 장인장모님께서 저를 돌봐주셨고 오른쪽은 엊그제 작년도 제 회갑입니다. 전 현재 진갑이고요. 우리 행복한 우리 가족입니다. 왜 이런 말씀 드냐면 본질을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잠깐 소개합니다. 우리 박수현 어르신께서는 저 가족 행사에 하루 미루고 오셨는데 SR 5시간 지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자, 어르신은 안녕히 가시고 여기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중앙에 주먹을 높이 들고 왼쪽에서 3번째가 저인데 바로 오른쪽이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수석입니다. 지금 예사 쪽이 나왔는데 어쨌든 그 바로 옆에가 교총회장 40만을 움직이는 정성국 교총회장입니다. 지금 부산 가베에 나왔더라고요. 어쨌든 이거는 왼쪽에서 6번째가 저고 바로 옆에가 이주호 교육부장관, 바로 오른쪽에 정성, 그 다음에 국가교육위원회 이배용 회장님이고 그 옆에 그 국민의힘 대표 이주호, 그 다음에 쭉 이렇게 대구 교육감도 있고 이렇죠. 여기가 저 충남도지사, 그 가운데가 사선의원했던 국회의원 이경수 의원. 이거 잘 아시죠? 김두한의 딸 김주하진 장군의 손녀 송종국의 어머님들이시죠? 네. 여기 이순신 장군 역할할 때. 자, 이거는 아까 사회 보는 분 여기 보세요. 사회 여기 보세요. 사회 보는 분 여기 있어요. 네. 전국 서울부터 경기도, 강원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에 교장선생님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저기 강원도에서 오신 우리 민찬이 친구들 저 뒤에 있네요. 자, 넘어갑니다. 자, 지금부터 1분 안에 우주의 크기를 체감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해 주기 바랍니다. 지나가니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이제 막 지구를 벗어나 달의 궤도가 보입니다. 그리고 태양계를 지나 분원 모양의 카이퍼 벨트가 보입니다. 이제 태양계를 둘러싸고 있는 오르트 구름을 지나게 됩니다.
지금 보이는 작은 점들이 태양과 같은 항성들인데 이런 항성 수천억 개가 모여 하나의 은하를 이루게 됩니다. 태양계가 속해 있고 약 4천억 개의 흑성을 보이는 우리 은하입니다. 우리 은하도 작은 점에 불과합니다. 우리 은하 같은 은하는 수천 개가 모여 은하군과 은하단을 형성합니다. 은하군 은하단이 또 다시 모여 초은하단을 형성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초은하단들이 실타래의 그물망처럼 모여있는 것을 은하필라멘트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가 최소 2조 개의 은하가 존재하고 있는 관측 가능한 우주입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 너머에 있는 우주는 지금 이 순간에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팽창하고 있습니다. 자, 지구부터 태양까지 거리가 아십니까? 네네. 비슷하신데 정확하다고 말씀하시는데 1억 5천만 킬로입니다. 네. 지구의 반지름이 약 13,000킬로고 곱하기 지름 곱하기 3.14니까 지구의 둘레가 4만 킬로고 빛이 똑딱 1초 동안에 30만 킬로를 갑니다. 30만 킬로. 그러면 지구 둘레가 4만 킬로니까 4칠 28만 킬로니까 7바퀴 반이 됩니다. 2바퀴니까. 그렇다면 빛이 1초에 30만 킬로를 가는데 이 우주를 100억 광년을 가면 100억 광년은 100억 년 동안을 빛의 속도로 날아가면 우주의 끝은 있는가 없는가? 그거에 여기 보면 나라의 세 번째 조가 우리나라 예산 630조입니다. 대개 630조. 북한 27조라고 하는데 어쨌든 조, 경, 해, 자, 양, 두, 간 하면 저 양 정도의 양 정도면 지구에 있는 모든 땅을 다 사고도 남는 돈입니다. 근데 구, 간, 정제, 그 항하사 쭉 나가면 10에 60승이 나유타고 10에 64승이 불가사이고 무량대수가 10에 68승입니다. 주파를 3개를 놓아야 될 정도로 동그라미가 많습니다. 1무량대수는 대한민국의 단군하던 때부터 지금까지 내린 빗방울 수보다 많습니다. 자, 무량대수 곱하기를 저렇게 큰 숫자인데요. 10에 68승을 무량대수 곱하기 곱하기 이런 식으로 부산을 닮아 곱한 시간 전도 있고 또 미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를 무량대수 숫자만큼 곱한 억년의 미래도 있고 전도 있습니다. 그거에 배수도 있고 인간의 삶 100년이라는 것은 점으로 찍을 수 없는 그러한 미미한 존재입니다. 그런 인간이 교감으로 해석을 하니까 뭐 이렇게 나왔다. 네가 점쟁이냐? 네가 뭐라?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한한 이 공간관념 속에서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이러한 시공관념 속에서 나라는 존재는 무엇인가? 정말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주의 무한광대한 시공관념입니다. 시간과 공간관념. 5천년 전에 쓰여진 천부경에 보면 이 천부경은 성경, 불경 쓰여지기 전 2500년 전입니다. 그 시대는 한문이 없었어요. 녹두문자로 미로드문을 신라시대의 천재 개원피경을 기록한 최치원 학자가 이렇게 풀이한 겁니다. 거기 보면 일시무시일, 일조무종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글이 있고요. 81자죠. 하나라는 것은, 일이라는 것은 시작을 하되 시작 있기 전에 본질이 하나요. 이 하나는 마침이 있되 마침이 없는 하나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우주는 하나인데 이 하나는 언제부터 존재했느냐? 영원 전부터의 본질적인 하나요. 이 하나는 끝이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말을 편해서 이해가 안 가죠. 마지막 줄에 보면 도덕경 시작이 도가도 비상도입니다. 제가 석사님을 도덕경을 썼는데 이 도라는 것은 가히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끝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알파 오메가라는 것은 영어로 A, B, C, D에서 Z가 오메가고 A가 알파입니다. 헬라어. 그래서 나는 처음과 끝이라 그런 개념이에요. 우주를 말하는 거죠. 불교에서는 시방세계라고 하는데 동서남북 북동쪽, 북서쪽, 남동, 남서에서 8개 방향에다가 상하해서 이 우주의 공간관념을 무한대의 공간관념을 불교에서는 대천세계 또는 시방세계라고 합니다. 시방, 10가지의 방향이라는 거죠. 상하까지 합해서. 자, 이 무한한 넓은 우주를 천부경, 성경, 불경, 도덕경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감론 시작하기 전에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는 그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감론 론공가에 보면 세인부지 한신사람, 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니
한심한 일이다. 네. 이렇게 흘러갈 것을 벌써 38선이 그어지고 판문점이 있는 것을 500년 전에 내다봤어요. 그렇게 되려면 미국, 소련, 중국, 말하자면 러시아가 4대 강국이 정치권에서 이 조정이 맞아야 이게 설립되는 건데 어떻게 이게 무슨 네가 거짓말이지 어떻게 38선이 거진 걸 500년 전에 내다보고 6.25가 경인년 1950년도 나서 51년도 10년까지 싸우다가 53년도 김희월에 7월달에 정전하는 게 500년 전에 써있는데 이게 위서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좀 이따 이제 그거 아니라는 말씀드릴게요. 자, 세인 불가 한탄이라 부지자야 조소하라. 저 대학교 때 조소 많이 당했습니다. 점쟁이라고. 네. 제발 10불도 오르면서 비웃지 말라는 겁니다. 네. 자, 넘어갑니다. 남사부는 조선 13대 명종 때 1509년에 출생해서 1571년까지 63년을 사는 분인데 당시에 이분은 왜 격암이라고 호가 격암이고 이름이 남사고입니다. 남사고와 호가 격암은 대학에서 경물 치지 성심 정의 치국 평천화해서 앞자의 격자를 따릅니다. 이 만물의 궁극적인 근원을 알아내면 우주의 열쇠가 풀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1947년 전까지는 우주 만물의 최소 단위가 원자로 발표했어요. 원자. 근데 쪼개고 보니 47년도에 알아보니까 입자가 더 쪼개지면 핵과 중성자를 중심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전자가 돌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나무나 종이나 쇠나 어떤 물체로 그렇게 핵과 중성자를 중심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전자가 도는데 핵무기가 터지면 5cm 정도 되는 납을 못 들어요. 핵무기는. 그런데 이 중성자의 빛은 우리나라에서 최고가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이원영 박사가 미국의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교수를 하고 있는데 1986년도에 서울대학교에서 세미나 할 때 발표했습니다. 뭐라고 발표했냐면 우주 만물 속에 있는 중성자의 빛은 100억 광년의 두께의 납도 뚫고 간다라고 발표했어요. 엄청난 얘기죠. 100억 광년의 두께 이거 상상할 수가 없잖아. 아까 말씀드린 빛이 1초에 30만 들고 간다고. 근데 100억 년 동안 갈 빛의 두께는 이거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측정할 수 없고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중성자의 빛은. 그것이 밝혀지는 날 우주의 신비가 풀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자, 이 남사부가 아까 말씀드렸죠. 남사부는 1509년, 1503년 이분은 사행시로다가 시를 썼고 남사부는 정확하게 예언을 했습니다. 자, 노스트라다무스는 프랑스 대혁명 이렇게 인질한 정자한 이 남사부가 예언한 겁니다. 이쪽은. 자, 2차 세계대전이 41년도에 나서 비행기가 공중전을 최초로 한다. 이것이 2차 세계대전의 예언입니다. 그 다음에 핵무기 등장은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2개의 핵무기가 터져서 25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것도 정확하게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전 세계적으로 노스트라다무스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격암남서고생은 아직 잘 모르죠. 그것은 바로 지금까지 숨겨놨던 겁니다. 왜 숨겨놨느냐? 그런 이유가 다 있어요. 지금에서야 24년도 오늘 4월 6일 날부터 이게 터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건 이제 조금 있으면 알게 됩니다. 자, 38선 판문점 6.25 전쟁 쭉 나오죠. 그 다음에 케네디 암살, 9.11 테러. 이거는 저는 지금까지 아마 그렇게 알고 있을 겁니다. 세계무역센터 큰 건물 2개가 비행기가 한 대가 와서 조종하게 나고 또 한 대가 와서 2대가 해서 무너진 줄 알았거든요. 저도. 실제는 4대입니다. 4대. 하나는 100억간 공격하다가 폭파됐고 하나는 가는 중에 들판에 퍼졌고 2대는 건물을 실질적으로 폭발한 겁니다. 그것이 정확하게 노스트라다무스는 9.11을 예언했어요. 자, 우리나라는 이승만 12년 집권이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고 원문을 보면 정치사라 신증 이시 12년에 이게 딱 나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성계가 1392년에 조선을 들고 200년 뒤 정확하게 1592년에 인조를 나고 1915년에 을사제왕을 했고 1910년도에 경술국지를 했는데 그로부터 이제 이시조선이 순종까지 27대로 끝났어요. 그런데 28대라고 써있어요. 그 교감들이 안 맞잖아요. 한 대가. 그래서 신증 이시 새신자 더할 증자 새로 돼서 이시 한 명이 대통령을 하게 되라. 12년 한다. 그 12년 언제부터냐? 무자년부터 경자년까지.
만세를 좀 펴보세요. 무자녀는 1948년도고 경자녀는 3.15 부정선거가 있던 1960년도입니다.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이 5.16 혁명을 했죠. 자, 그 다음에 신군부 등장. 코로나 뭐 이따 나오겠지만 신군부 등장은 전두환 등장, 부마 사태, 김종필 축출, 삼천교육대, 군정, 창란, 전국 대구가 두 줄의 한문으로 정확하게 돼 있어요. 여기에 뭐 안기부도 나왔을 것 같은데 대통령실가 누구든지 제가 설명할 수 있고 다르게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은 어떠한 시나 수필이나 출판위원회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새롭게 뒤집어 엎는 전 세계로 대한민국의 통일과 함께 국방력, 경제력, 문화적으로 전 세계를 리드하는 선도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발표하는 날입니다. 믿거나 말거나지만 정말 확실합니다. 자, 여러분은 아까 누수서당수가 예언한 거를 내가 잠깐 써놨습니다. 맞죠? 자, 이거는 시간이 없으니까 V를 켜둬도 마찬가지고. 자, 대한민국이 전 세계로 부상할 것이다. 한반도 통일을 물론 전 세계가 몇 개국인지 아는 사람, 맞히는 사람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249개국입니다. 인구는 81억 약간 넘습니다. 자, 온 세계를 부르다는데 K드라마, K반도체 그만 읽겠습니다. 전 세계 한류 팬이 1억 명이 넘고 11년 동안 24배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동아일보 3월 15일자 21일 때인데요. 책 쓰기 직전에 제가 올렸습니다. 경험록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 한반도의 밝은 미래에 대해서 탄호스님은 대한민국 청년이 세계의 문화를 주도할 것이다. 타고르는 이런 얘기를 했고, 다 아시는 얘기니까. 짐 데이터는 50년 후 한국이 전 세계의 리더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양반은 조금 멀리 봤어요. 토마스 프레이는 구글 선정 최고의 미래학자인데 대한민국은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성장할 것이다. 향후 10년 안에 통일을 이룰 것이며 더 나아가 중국까지 진출할 가능성이 높다. 이분보다 더 궁금하냐고 똑똑한 분은 비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조금 겸손해져야 할 것 같아요. 공부하다 보니까. 자, 조지 프리드먼은 2030년에는 한국이 세계 1위가 될 것이다. 현재는 G7인데 저기서는 G5, G7, G1까지 가서 전 세계 최고 많은 국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아르노드 토인비는 너무 잘 알죠? 21세기 지구의 중심입니다. 게오르그는 잘 아시죠? 루마니아 사람인데 프랑스로 망명해서 대한민국이 너무 사랑스럽게 해서 5번을 한국에 왔던 분인데 세계의 모든 난세가 열세의 나라 한국에서 풀릴 것이다. 한국은 아시아의 보석이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자, 한반도의 통일에 대한 예언에 대해서 이렇게 유튜브에서 25년 9월이다. 이렇게 하는 분들을 129만 명이 3년 전에 조회수가 있는데 경합유록이 제가 첨승이 아니고 해석하는 분들이 한 20명 정도가 제 앞에 있어요. 그분들은 그 경합유록이 130장 정도 돼요, 원문이. 근데 너무 억지로 풀고 어렵기도 한 거를 좀 말하자면 난해한 부분을 빼놓고 막 이렇게 풀고 좀 어지러워요. 그래서 제가 푼 거는 정확한 역사적 사실과 드러낼 만한 것만 제가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25년 9월은 통일이 뭐라고 써있냐면 남북 통일은 병술월에 된다고 써있어요. 병술월. 병술월을 월권에 의해서 25년 음력 9월도 들고 5년마다 병술월이 들었어요. 우리가 갑자년에 만약에 태어났으면 60갑자기 60년 뒤에 오잖아요. 월권은 1년에 12개월이니까 곱하기 5하면 5년마다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25년 9월에 통일이 안 되면 30년 병술월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옛날에 그 김일성이를 김대중 대통령이 껴안고 좀 이따 문재인하고 넘어가고 하고 이게 꼭 2000년, 2010년 5년마다 있더라고. 그래서 저는 혼자 이때 될라나 이런 착각을 하겠던 거죠. 내가 이걸 내용을 아니까. 이렇게 하면서 25년에 통일된다라고 보는 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존 티토라는 사람은 2036년 코리아가 저 중국까지 이런 땅을 차지할 것이다 예언했고, 타노스님은 많이 알 거예요. 충주의 월악산 영봉에 달이 뜨고 달빛이 불에 비치면 30년쯤 후에 여자인공이 나타난다. 그 30년쯤 후가 바로 2013년도 박근혜 대통령이 여자인공으로 출연했고, 그리고 그 뒤로부터 3, 4년 있다가 돌린다. 이 경합률은 곱셈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3, 4, 12년 후면 2025년이 되는데 딱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또 들어갑니다. 이거를 내가 꼭 실가했어요. 그럼 최종용이 네가 쓴 교감론의 원문을 어디 쓰며 뭐 얘기를 하느냐? 아까 말씀했죠. 교감론은 36년 만에 일본이 물러간다는 것이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정감론과 교감론을 전부 다 불태웠었어요. 서산의 이도운이라는 할아버지가 필사를 해놨다가 33년을 보관했다가 77년도에 국립중앙도서관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 책에 도장까지 다 찍혀 있습니다. 날짜가 6월 7일이더라고요. 자, 그것이 바로 여기 있었다. 주소가 국립중앙도서관 서초 반포대로 201번지에 있습니다. 자, 이거는 교감론 그 원문 뚜껑입니다. 이건 서울대학교 규장학의 일부가 있습니다. 자, 교감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지혜 차서 유복가, 미혜 차서 무복가라. 2차자, 이 책을 해석해서 아는 집안은 복이 있는 집안이요, 이 책을 해석하지 못하는 건 복이 없는 집안이라. 두 번째 줄, 스스로 좌자는 한문과 여기 많이 계신데 뭐뭐라 붙어라는 뜻입니다. 옛고자, 옛날로부터 이 예언은 비밀에 감추어둔 문장이니 은두장미, 머리를 숨기고 꼬리를 감추었으니 깨닫지 못하는 글이라. 뱀인지 뱀자인지 이거 머리 감추고 꼬리 감추고 이게 중간중간 보면 코끼리인지 모르잖아요. 그런 입장이라는 겁니다. 자, 넘어갑니다. 요거를 알면 이해를 하면은 교감론의 90%가 해결이 돼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첫 번째, 갑진년이 청룡에 해당하는데 푸른 용에 해당하는데 왜 갑진년이 올해가 청룡에 해인지 아는 분 제일 먼저 듣는데 각자가 네. 이기 때문에 목은 춤을 뜻합니다. 네. 잘 되면 한 10억 당첨되면 50%는 저희가 한 것이고, 자, 그런 저기 봐요. 지금 말씀 잘했는데 간단하게 말씀하면 갑은 전부 다 청색이잖아요. 갑을. 그 다음에 병정은 적색이고 무기는 황색. 이게 두 가지씩 색상이 있어요. 음양 오양에 의하면 별것도 아니에요. 사실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갑을 병정 무기는 인기해서 그러면 올해가 갑진년이잖아요. 갑진년. 그럼 갑이 뭐예요? 청색이잖아요. 주역에서 오행에서. 그러니까 갑진년 진짜 용진자잖아요. 그러니까 푸른 용의 해, 청룡의 해. 그러니까 내년 을사년이잖아요. 그러면 푸른 뱀의 해예요. 그래서 이 색상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경술 부친이 을이는 해방도 청개년에 해방된다고 해요. 청개가 뭐냐면 청이 을이잖아요. 을. 개는 닭개자가 닭유자가 계룡산 할 때 개자가 닭개자거든요. 닭유자가 있어요. 을유년 해방된다고 되어 있어요. 경암록에. 네. 그래서 그렇게 나온 겁니다. 자, 일국분열 한현시 삼조치면 청개시잖아. 이 청개가 노란색 담채되는데 세 번째 우리는 다 푸른 달일 때에 우리나라가 분단된다. 해방되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1910년도 한일합방 되고서 45년도 해방됐는데 12년이 세 번이나 갑니다. 1921년 신유년, 12년이 1933년 개유년, 또 12년이 1945년이 을유년입니다. 을유년. 그래서 세 번째 을은 다 신유, 개유, 을유. 세 번째 을은 닭에 바로 해방되면서 분단된다는 겁니다. 자, 우분하시는 또 한 번 분단되는 것은 어느 해냐? 호토상제. 호가 바로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김일성이가 내려오죠. 이것이 바로 1950년이 호랭이 띠인 경인년입니다. 경인년. 범인자잖아요. 범인. 자, 그 다음에가 신유년. 51년도가 바로 토끼해예요. 그래서 만 1년간 싸우다가 정전하시. 전쟁이 멈추는 것은 이게 그칠 적 머무를 정자입니다. 그럼 그 전쟁이 멈추는 것은 어느 때냐? 용사상론 52년과 3년도에 변로를 했다가 황양용사지원이다. 이 황양이 바로 아까 갑을명정 무기가 노란색 황색입니다. 그래서 양양자는 양미자가 있으니까 기미월에 휴전한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내용을 숨겨놨어요. 여기 있네요. 신유, 개유, 의류. 아, 통합지대. 그러면 좋다. 통일을 언제입니까? 통일을. 너 원래는 과거만 얘기했잖아요. 네? 통합지년. 통일을 언제 드리냐? 마지막 줄에 우리 백의 민족의 생지년이다. 생지년. 새로 태어나는 그런 해다. 용사 적구 후열려라. 용사 적구 후열려라가 뭐냐면 적구, 붉은 적자 개구자. 붉은 개가 좋아하는 달이다. 근데 이게 바로 지금 말씀하는 종교 철학 박사님이신데 병수는 오늘 처음 뵀어요.
병수롤입니다. 병수롤. 왜 아까 색깔 표시에서 이 적은 병이고 개구자가 있으면 개술자. 병수롤에 통일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병수롤은 2025년 음력 9월일 수도 있고 만약에 안 되면 2030년이 될 수 있는데 이런 예언서가 아니더라도 지금 북한의 실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감을 갖고 그 다음에 그 앞에를 용사를 진사연으로 보는 분이 많이 있는데 저는 다르게 해석합니다. 진사일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해방은 을은연을 맞췄고 정전은 김이월을 맞췄고 통일은 날짜까지 맞춰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연월일로. 그래서 저는 진사일에 통일되는 날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기 때문에 25년 9월이 돼서 야 최종용이 맞아. 1년과 우리가 25년 9월 지났는데 왜 통일 안 돼? 넌 순전히 후불하야. 좀 더 공부하고 오세요.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병수로는 통일됩니다. 그러나 25년 9월 기는 확률이 제가 판단할 때는 85% 내에 90% 되지 않겠느냐? 라고 봅니다. 뭐를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자, 넘어갑니다. 자, 이거는 판문점이 38승에 놓이는 걸 예언한 겁니다. 10선 반팔 38이요. 자, 10선을 보놓고 반팔을 쓰면 널판지 판자가 됩니다. 양호 역시 지포자를 양쪽에 쓰면 문문자고 무주주점 38이니 주점 가게점자예요. 주점에서 술주자를 옥세니 가게점자입니다. 판문점이라는 세 글자입니다. 자, 이 세 글자가 3자 각팔 38이다. 이 세 글자가 각자 8핵이다. 세 글자 판문점이 전부 다 8핵입니다. 자, 하나만 쓰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문문자도 가게점자도 써보면 정확히 8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오고 마지막 줄 끝에 보면 좌우 상방하신살 500년 전에 좌익이니 우익이니 좌익 공산당이니 우익 민주주의니 떠들고 총을 겨누고 형제끼리 있으니 우주 입장에서 볼 때 참 한심한 일이구나 이렇게 500년 전에 남사호 선생은 대답했습니다. 그 남사호 선생은 살아있을 때 너무 기가 막혀서 신하들을 앞에 놓고 영조 임금이 물었어요. 그래서 영조 실록에 2번 나오고 여러분 공부 많이 했죠. 이수강의 지공유술에도 나오고 이금익의 연료실 기술에도 나오고 선조 임금이 다음 임금이 될 걸 그 당시에 맞췄으며 자신의 죽음을 맞췄고 그 당시에 내년에는 명년에는 문정왕후가 돌아가신다는 걸 맞췄고 1571년에 돌아가셨는데 4년에는 1575년에 동인 서인 분당을 맞췄으며 1592년 임진왜란 때에는 뭐 때문에 죽게 되고 어떻게 하면 사는 방도가 있다. 1636년에는 병자호란 때에는 어떻게 하면 사는 방도요 이런 말을 말씀합니다. 이어서 병술국치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좀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해례조선 배우수 앞으로 21세기가 되면 이제 돌아온다 소설에 큰 운수가 오리라 이거에 희망을 갖자는 겁니다. 금수강산 아동강이요 천하취기 운해선이요 태도 이후에 초락도요 시발중은 근하선이라 무궁화 근자입니다. 무궁화 꽃피는 조선에 금수강산 아까 노래 불렀잖아요. 그리금강산 누구의 주제랍니다. 내가 그거 해달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 열방 제인 후국이라 열방은 모두 열자 나라방자 전 세계 249개 중에서 대한민국 조선이 한반도 통일과 함께 전 세계로 부상하게 될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 신문에 보도가 된다고 예언됐어요. 인도 불국, 영미 로국 특별조선도라 격암 가사에 나오는데 인도가 전 세계에서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제가 중국어과인데 중국어과는 14억 2천만이고 인도는 현재 14억 4천만으로 중국보다 2천만이 많아요. 그래서 쏘는 것 같아요. 인도, 불국은 프랑스고 영국, 미국. 이 미국은 어르신들은 알 거예요. 70대 이후 된 분들은 6.25 때만 해도 쌀이 귀해서 미국을 쌀미쌀을 썼어요. 근데 그 이후로는 아름다운 밑자리, 먹고 사는데 진짜 없다. 그래서 아름다운 밑자리 바꿨죠. 특별히 조선을 전 신문에 보도하게 되리라. 오늘도 신문 기자님들 한 5~6까지 오셨는데 이제는 500간 이상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전 세계에서 한국에 집중하고 이 예언이 머지않아 조선에 이루어질 것 예언했으며 열방지중 고립선 전 세계 가운데 높이 조선이 서게 되리라. 열방우적 가문에 전 세계에서 나비와 같이 기쁘게 노래 부르며 춤추며 한국 노래 부르며 돌아오리라. 보아함을 자연대 예언을 불어 조선이라. 이 예언이 머지않아 코리아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리라. 자,
양심, 진리, 자심, 천주 제가 제 앞에 써드렸어요. 써드렸는데 일단 말씀드리고요. 여기 읽겠습니다. 저 위에 보면 애련 여기 내 몸같이 경암교육의 가장 핵심 철학인 애련 여기 사항이 있습니다. 경암교육은 판문점, 삼팔선, 해방, 6.25 사는 통일 뭐 그런 것만 나온 게 아니라 근본 뿌리는 이겁니다. 지구상에 이건 옛날에 쓴 거라 그래요. 이 국가 숫자가 법에 적용된 거. 81호 인류는 인종과 종교, 이념, 국경을 초월하여 남녀노소 이무식을 막론하고 누구나가 한 주사기요 한 뿌리인 것이다. 그러므로 나무로 비하면 81억 인류가 한 나무요 한 뿌리인 것이다.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고 그 잘못을 진심으로 내 몸처럼 잘못을 여기고 내 죄로 여기는 마음의 큰 사랑이 자비지심, 애련, 여기 같은 여기 누구든지 진심으로 내 몸처럼 민주주의나 공산주의나 여당이나 야당을 초래해서 기독교나 불교나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종교를 초월해서 81억 인류를 진심으로 하나같이 여길 때에 핵무기를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자, 그럴 때 대동세계 평안이 정착한다는 것이 경암교육의 키포인트입니다. 철학과 연구자 일손일석 태거이라 이것이 바로 경암교육 마지막 페이지에 써 있습니다. 아무리 좀 배웠다고 해서 철학, 과학 연구자들이 좀 이렇게 박사학위가 10개나 20개나 떠드는데 3배는 큰 겁니다. 이 우주의 섭리에서 볼 때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그때는 지식이 페아리라.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이거를 보고 내가 학력고사 공부를 수라고 하는데 아니 공부하는데 지식이 페아리라고 써있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퀘스천 마크를 붙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거의 다 풀어졌는데 맞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게 코로나 발생 예언입니다. 네, 왼쪽에 보면 뉴욕 하트 섬에 웅덩이에 연고가 없는 시신들을 막 쌓아요. 저기 연고, 웅덩이에. 이건 오른쪽 시신이. 코로나 때 대약 몇 명이 아세요? 70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자, 해서 물음소리가 서로 근처에서 들리는구나. 무명 괴질이 이렇게 오는데 마지막 소리 보면 적시, 시체 시자, 시체가 쌓여서 산과 같은데 세울전자, 전어 투학, 도랑자, 구렁이 학자, 구렁이에 던져서 채우게 된다. 아까 사진 보여드렸죠? 이렇게 코로나가 예언됐습니다. 자, 멤버 중에 핵심 멤버를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는 우이서예요, 우이서. 그 지난 얘기하죠. 그러면 77년도에 원문을 좀 주소까지 말씀드렸죠? 77년도에 했는데 79년도 부마 사태, 16 사태, 12.12 사태, 5.18 광수 사태 이거 나옵니다. 이거 무슨 말이야 이거 백주에 대낮에 여기 육군, 해군, 공군 장성도 여기 잔뜩 있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두환 저 가운데 있죠? 네, 부마 항쟁 때 군대 풀었습니다. 여기 김종필 씨가 국회의원을 9번을 했고 국무총리를 2번 한 분입니다. 부여서라고 공주고등학교 출신이죠. 자, 마산 부마 사태 때 나오고 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이거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경상도 전씨가 걸기하여 선발되어 이 부분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신진희 씨 12년에 이승만 대통령 얘기가 12년 한다고 나오고 바로 다음에 윤두선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장면이 나옵니다. 경상도 전씨가 걸기하여 선발되어 전두환의 탄생지는 경상남도 합천입니다. 네이버 치면 잠깐 나와요. 전두환은 육사에서 싸움을 제일 잘했다고 합니다. 골키퍼를 하고 친화력이 높아가지고 모으는데 아주 최고 탁월했대요. 그래서 하나회를 조직했죠. 하나회를. 그래서 전두환이가 걸기하여 선발됐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5.16 혁명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5.16 혁명 성공한 그 무렵에 육사생분들을 데리고 와서 중앙청 앞에서 가두행진을 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을 도와주게 되죠. 박정희 대통령을 감탄해서 전두환한테 전화를 걸어서 너는 내 양아들이 되라. 그리고 너는 국회의원을 나와라. 그랬더니 전두환이가 국회의원은 안 나가고 그냥 군대에 있다가 마지막에 보안 사령관을 하게 되고 16 사태 때에 정수마 별 4개 참모총장을 체포하는 그야말로 합동수사본부장이 됩니다. 보안 사령관과 함께 동시에 합동수사본부장이 되죠. 자, 다시 올라갑니다. 72년 10월 17일 박정희 대통령은 유신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신민당 당수인
김영삼 대통령은 총재에서 물러나고 정치계에서 물러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79년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4박 5일간 부산에서 대학생 시민합해서 8,000명이 데모를 하기 이릅니다. 3일 뒤인 10월 18일 특전사령부 1여단과 3여단, 해군 7년대와 1년대를 풀어서 2,000명의 계엄사령관이 부산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 계엄이 퍼져가지고 창원, 마산까지 번지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차지철이가 박정희 대통령 앞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캄보디아의 폴포트 예를 들면서 300만 명 정도는 탱크로 밀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조용해집니다. 난 200~300명인 줄 알았어요. 다시 살펴봤어. 캄보디아 내가 갔다 왔어요. 캄보디아. 그랬더니 그 해골 그 시신들이 큰 쌀이 있더라. 200만 명 안경 쓰고 공부를 하는 날 유식한 사람 다 죽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 이름이 폴포트예요. 폴포트. 그 비유를 들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김재규가 옥신각신하면서 의견이 좀 안 맞았어요. 그리고 나서 6일 뒤에 1979년 10월 26일 오후 3시경에 아산에 있는 삽교천에 테이프를 끊고 헬기로 올라와서 궁정동 안가에 들어가게 됩니다. 안가에 박정희 대통령이 있고 왼쪽에 김기현 대통령 비서실장이 있고 박정희 대통령 바로 앞에는 김재규가 있고 바로 옆에 차지철이 있고 박정희 대통령 왼쪽과 오른쪽에는 심수봉과 신재원이라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김재규는 그 총탄을 뽑기 이전에 박흥주 대령한테 너 내가 총소리가 들리면 너는 준비해서 쏘고 이렇게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른쪽에서 권총을 꺼냈을 때 박정희가 뭐랬습니까? 이 뭐고 하는 순간 왼쪽 이마에 총알이 날아갔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심수봉과 그 가수는 알다시피 너무 놀래가지고 울부짖었죠. 그리고 나서 차지철한테 총을 쏘니 왼팔과 허벅지에 총을 쏘니까 겨가지고 화장실 갔는데 마침 전기불이 꺼지고 실탄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박흥주 부르면서 총알을 다시 장전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 왼쪽 가슴에 확인 사살을 하고 다시 차지철을 찾아서 확인 사살을 하면서 피범벅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바로 안기부의 의무대를 담당한 완스타를 시켜서 안기부 2명을 불러가지고 의무 그 식당에 박정희 대통령 시신을 누우게 되고 그 자리에 좀 떨어진 데 있던 정성화 장군을 한테 가서 말을 안 하고 이 표시를 하면서 차에 태워서 안기부로 가느냐 육보로 가느냐 갈래길에서 안기부로 갔으면 김재규가 혁명이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시나리오가 있지만 육보로로 가게 됩니다. 육보로로 가서 새벽 1시경에 신여라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장관급들을 비상소집을 했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라 하는 대화자를 못하는 거예요. 진땀만 흘리는 거지. 그 김기현 당신 거기 있었지 않느냐? 장관들이 추궁하니까 몰래 가서 살짝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파악한 보안사령관 전두환은 계엄령을 선포하자 하고 건의하게 되고 최기화 대통령은 그걸 밀게 되죠. 그러다가 바로 지나가다 보면 잘 아시다시피 정성화 별 4개를 체포해가지고 남한 그 산성을 끌고 가서 이등병으로 쓰려고 옷을 다 벗겨버리고 엄청나게 패죠. 그것이 바로 군정 창난, 군사와 정치가 어그러질 찾다 세금변에 나옵니다. 어려움을 안죠. 전방을 지키던 구사단 병력 노태우 병력을 불러서 마지막 혁명이 성공하게 됩니다. 이것이 500년 전에 거울을 보듯이 보고 있습니다. 군정 창난 4글자에 들어갔습니다. 여기 있는 분이 100명이든 10명이든 여러분들이 정말 이 사실을 알고 친구 10명한테 말하고 이 얘기를 해서 말하자면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정명주 서울수경사령관 장태환 서울수경사령관은 그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보안대에 끌려가는 걸 보고 식음을 전폐하고 3개월 만에 죽게 되죠. 장태환 수경사령관 아버지. 그리고 아들은 서울대학교 이과교를 수석에 합격했는데 박통만이고에서 시신이 발견되고 그러한 비참한 역사가 있고 정명주 특전사령관은 기보랑 소령이 총을 보호하다가 총을 맞고 죽게 되고 정명주는 이제 부상만 당하고 올해 89년도에 모 부대 수경지에서 의문의 시체가 발견됩니다. 이것이
우리 역사에서 얼마 되지 않은 제가 고등학교 1, 2학년 때 벌어진 사실인데 500년 전에 이렇게 써있는데 이게 도대체 뭔가 이게 저 똑같은 입장입니다. 아까도 분명 말씀했지만 77년도에 원문은 봉인되어 있고 건들 수가 없어요. 고칠 수가 없어. 그런데 그것이 바로 국립도서관 1496-4호라는 거예요. 내가 수백 번 해서 내가 외워서 놀래가지고. 자, 또 원문은 직접 보시기로 하고, 이제 제가 교육이니까 이 교육과 종교가 철학이 결국은 하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육법 2조에 보면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보여야 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누리게 하고 민주국가 발전에 봉사하며 인류 고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는 교육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스카이 서울대 연구대를 나왔던들, MIT 하버드대를 나왔던들, 서울대학교 법대를 수석을 한들 그가 인성이 되지 않으면 잘못 판단하면 오히려 그가 인성이 갖추지 않은 자가 서울법대를 나오면 오히려 안 나오기만 못합니다. 교육의 목적은 바로 인성, 품성의 함양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어원적으로 보면 에듀카레라고 해서 이건 라틴어로 교육인데 애는 적도로 바꾸라는 뜻이고 듀카레는 이끌어내다는 뜻입니다. 교육은 우리 속에 있는 양심을 밖으로 이끌어내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교육은 없다. 그래서 성경에 그때는 지식이 폐하라 써있던 겁니다. 자, 마지막 절에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본성인 양심을 밖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교육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KBS 취재할 때 국회 앞에서 한 얘기입니다. 저는 충남에서 올라온 현직 교장입니다. 교육은 100년이 됩니다. 교육은 이성숙한 학생을 KBS 취재했죠? 올바른 행동을 위하여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올바른 교육을 하기 위해서 교사들이 학교에 대해서 지도를 할 수가 없는 지적에 이르렀습니다. 왜냐하면 아동학대법을 적용해서 악성 민영과 함께 경찰과 검찰의 권한을 이끌어냅니다. 최근 6년간 대한민국에서 100명이 넘는 교사가 극단적인 행동으로 피해가 있다는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국회가 진정으로 이 부분을 생각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극단적인 아동학대법을 해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이상 이럴 수가 없습니다. 극단적인 이번 법안을 통과시키기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셔야 돼요. 저는 충남에서 올라온 모 중학교 이름은 최정용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9월 13일이고 9시 35분에 5차례 KBS 아웃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날짜로 교육사법이 통과됐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장이라고 해서 잘못된 걸 보고 가만히 있으면 실천하지 않으면 행동을 옮기지 않으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 교육이 너무 땅에 떨어졌습니다. 현재 교장 선생님들이 많이 계신데 학교에서 호도라는 말이 사라졌고 도덕 부모님한테 호도뿐만 아니라 정말로 선생님한테 욕을 하고 선생님을 때리고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교육이 바로 서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가 있다고 봅니다. 맞다면 박수! 그 다음 통일부 장관이 한 달 전에 만나게 돼서 통일부 장관한테 질의를 한 겁니다. 통일부 장관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부관입니다. 저는 40년 전부터 남북 통일에 관한 예언서를 연구했고 지금 유튜브에 보면은 탄원 스님은 25년 음력 9월에 통일된다고 하는 것을 130만이 읽고 있고 천공 스님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연구한 격암유록은 2025년에서 30년 안에 앞으로
6, 7년 안에 남북통일이 된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90%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핸드폰이라든지 북한의 흡수율 같은 걸 보면 그런 예언서가 아니더라도 이제 남북통일할 시기가 다가가지 않느냐. 이것은 바로 세계사의 흐름이고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구성하면서 한반도 통일과 함께 국방, 경제, 문화적으로 전 세계를 리드할 그런 나라라고 파브로나 또는 토마스 프레이나 티토라든지 세계적인 예언자들 10여 명이 한국의 부상과 그 앞서 한반도 통일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서 말씀 안 했지만 통일부 장관님도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 지난 3월 1일 날 3월 1일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냥 통일이 아니라 자유를 누리는 통일이라고 8번을 언급하셨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8.15 광복절에 발표한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을 볼 때 현재 통일부 장관님께서는 어느 정도 때가 되면 통일 뒷거자라고 그냥 개인적인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고 두 번째 질문은 말씀드리기 곤란하겠지만 8.15 광복절 때 구체적인 날에 대해서 내가 알기로는 통일부 장관님께서 대통령님께 건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아까 감지한 거는 문화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은데 약간만 냄새만 틀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통일의 확신을 갖고 꾸준히 준비해 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통일은 절대적으로 우리 내부의 역량과 동시에 국제를 나가고 자, 하루 10분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거의 마쳐야 할 때가 됐습니다. 키포인트입니다. 일본이 물러간다니까 책을 다 태웠고 예언서를 44년도에 필사를 마쳐서 33년간을 보관했다가 77년도에 교환으로 원문을 국립중앙도서관에 봉인한 겁니다. 그런데 79년 11.6 사태, 1.12 사태, 80년 신군부 등장 청나라하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을, 이 부분을 사진 찍어가도 됩니다. 네. 자, 앞으로 대한민국은 이렇게 현재 사실이지만 번영하게 될 것입니다. 서울의 번화한 거리를 이렇게 거쳐서 마지막입니다. 한반도의 자유 누리는 통일과 밝은 미래를 희망하며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큰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 멋진 대한민국을 만들어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 권성동님께서 말씀하셨나요? 머릿속에 뭐가 들었는지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공감되셨죠? 네.